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약속한 대로 국가보훈장애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좀 작년 그러니까 2023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는데 6월 17일이면 벌써 6개월 6월 7일 그래도 반년 이상 7, 8개월째 되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또 설사 본인은 안다 치더라도 어떤 병원에서는요 의사들이 몰라요. 그거는 이제 현재 우리가 국가보훈장애진단서 발급 병원이 45개 종합병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종합병원 45개 지정하고 경찰병원하고 수도병원 이렇게 해서 47개 병원입니다. 다 아시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 45개 지정된 병원이 작년 6월 17일 날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 전에 각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으로 보건부에서는 각종 안내 공문이 발송이 됐어요. 양식과 진단서 양식과 소견서 양식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방법까지도 다 지금 시달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어떤 병원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보건부에서 너무 소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왕 오랫동안 준비해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 발급을 시행했으면 바로바로 모든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점검을 해서라도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느냐 라고 점검을 해서라도 우리 국가유공자들께서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 발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도 제가 이제 광주라고 지역은 얘기하면 곤란하겠죠. 어쨌든 대학 얘기는 안 했으니까 거기에서 뛰어왔는데요. 이게 진단서를 했는데 진단서만 온 거예요. 진단서만 발급하면 안 돼요. 진단서는 한 장 똑같아요. 양식이 똑같은데 그 소견서가 각 분야별로 달라요. 소견서는 9개 종류가 있어요. 9 종류.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자기 신체 부위별 부위에 맞는 소견서가 진단서에 플러스 소견서가 붙어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는 진단서만 한 장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병원들이 소극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물론 또 더 잘못한 것은 각 병원 가면 원무과가 있죠. 행정을 처리하는 또 원무과에서 이게 바로 내려오면 각 전문의들한테는 공람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지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이게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돼요. 근데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못하고 있어요.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장애진단서는 본인이 신체검사를 해서 장애진단서 발급하면 되는 거고 내용을 보고 소견서를 붙여야 되는데 소견서 어떤 병원에서는요 소견서도 안 붙이고 진단서만 가지고 다 소용없어요. 소견서가 없으면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다 이거지. 그러면 보훈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소견서를 제출 안 하면 왜 소견서를 제출 안 했습니까? 라고 지적을 안 해요. 그분들도 일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돼. 본인이 알아서 챙기지 못하면 손해보는 거죠. 또 이 발급 비용이 또 장난 아니 많잖아요. 원래 최하 15만원부터 4, 50만원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 진단서 하나에. 그러니까 이 활용 가치가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또 그만큼 내가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활용을 잘 하려면 진단서 소견서를 잘 끊어와야죠. 진단서 소견서가 없는데도 모르고 그냥 와요. 의사가 모르면 신청하러 간 사람이라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요 여러분께서는 지금이라도 이제 앞으로는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은 미리서 본인이 다 알고 가세요. 알고 가서 의사가 아직 안 해주면 만약에 진단서밖에 안 해주면 선생님 소견서 발급을 받아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제
그 의사 기분 나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그분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아 그래요? 하면서 원무과에 전화해서 이런 거 있다는데 좀 갖고 와 봐라 해서 그걸 활용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그 진단서 일종에다가 자기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소견서가 꼭 있어야 된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장애 상태를 기재를 해야지 옛날에 장애 상태, 그러니까 1년 전에 장애 상태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좀 회복이 됐어요. 근데 1년 전 거를 띄면 안 돼요. 장애 소견은 현재 남아있는 장애 상태를 기재해야 된다. 현재, 그러니까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발급받은 날 현재 장애 상태를 기재한다. 어디에다요? 소견서에다. 물론 이제 진단서는 이제 제목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진단서 이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진단서 발급을 안 해도 국가보건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체 검사를 해서 등급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좀 편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1방법과 제2방법이 있어요. 제1방법은 내가 옛날처럼 신체 검사를 받으면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내가 좀 효과를 보고 싶다. 아니면 또 단축 한 2달 정도 신체 검사 기간을 줄이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께서 보훈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체 검사를 받지 않고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체 검사가 면제가 되면서 한 2개월 정도는 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 여기서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는 사실은 국가보훈부 산하에 있는 보훈부 장관 산하에 있는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대학병원 과장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면 장애 진단서를 어디서 받아요? 대학병원에 있는 47개 병원, 45개 병원, 큰 대형 병원이죠. 45개 병원 플러스 경찰병원, 복근 수도병원, 47개 병원이죠. 그분들의 수준에 있는 분들이 보훈부 장관 산하에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거를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은 내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그 심사위원들과 동급인 그런 수준의 의사들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에게는 좀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0% 이건 유용하니까 무조건 하십시오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별로 효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봐서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것보다 2달을 전략하기도 하고 좀 등급 받는데도 좀 효력을 발생하려면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그걸 선택하시고 분명히 얘기한 것은 혹시 의사가 모를지 모르니까 미리서 진단서 한 장 하고요. 소견서를 미리서 준비해 가세요. 소견서하고. 그래갖고 여기서 나온 그 보훈부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또 이게 장애 진단서 발급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인쇄를 해서 아예 가져가세요. 가지고 의사가 모르면 보여주면서 이렇게 발급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꼭 그렇게 발급 받아오세요. 왜냐하면 그 비용도 몇십만 원 들거든요. 진단서 한 장에 몇십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서 제출하고 싶은 어르신께서는 진단서와 그리고 분야별
야에 맞는 그 분야의 소견서를 꼭 첨부하시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병원에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집에 좀 젊은 아이한테 시켜서 국가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국가보훈 장애진단서 발급에 대한 안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복사를 하나 해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도 1년이 다 가는데도 모르고 전화가 막 계속 오고, 전화가 와서 또 알려드려도 또 잘 몰라서 또 병원에서 또 장애진단서 끊으면서 또 전화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하니까요, 잘 들으시고, 이제 여기 화면에 제가 띄운 거면 보셔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이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 네, 들어가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한 질병이어야 됩니다. 후유장애 국가보훈장애진단서는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한 질병. 자, 그럼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한 질병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은 상위 질병은 따로 있지만, 보통 이게 보면은 월남 참전 용사라면 이 우리한테 주어진 고엽제 후유증이 대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한 질병이라면은 보훈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훈병원에서 활용한 것도, 내가 내 질병이 뭐다라는 것도 확실히 알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아시죠? 본인 질병은. 그러니까 여기 해당된 것만 된다는 거, 또 엉뚱한 거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서 효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꼭 좀 주의 좀 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조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보훈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의 그 자녀나 아니면 손주 이런 아이들한테 이거 좀 제목을 주면서, 이거 이제 사이트, 제가 이 방송하면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 제목을 보여주면서 이거 좀 거기서 인쇄 좀 해서 나를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금방 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면 이제 1577-0606이나 제한테 전화하면, 아셨죠? 진단서 하나, 소견서 하나, 해당되는 분야 전문의 소견서가 꼭 필요하다. 진단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소견서는 상세하게 여러분의 질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견서가 필요하다. 소견서 제출하면 내가 더 이익이다. 왜? 그 위원회에 있는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도 그걸 봄으로써 편하게 등급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모르시면 아까 페이지 들어가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